이게 말이 되냐? 섭외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한 발 늦을 뻔했어요, 얘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니버스 학생 정담과 영상 민우입니다. 오늘 만나볼 용의자는 이 역대급으로 흉악한 용의자라고 볼 수가 있다. 바로 2, 3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맞아버린, 심지어 오늘 이 혐의점을 가진 용의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이 두 괴물 같은 용의자들 지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TV에서 봤던 애들 아니야, 이거? 아니, 오늘 두 명 다. 이게 왜 한지 알아요, 지금? 네. 아니요. 잠깐, 뭐야? 대답이 다. 잠깐만, 둘이 아직도 안 치네? 아니, 영상 많이 봤는데. 아니, 최수혁 친구. 오늘 왜 온 거예요?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하셔서. 혐의가 있다고. 하은 친구 혐의 있는 거 지금 몰랐어요. 저는 그냥 끌려온 거라서. 끌려간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끌려온 애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자기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최수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청원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권하은입니다. 뭐 이런 질문 좀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자, 2023 만점 맞아요? 만점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수시로 가요, 점수로 가요? 수시예요, 둘 다. 어디? 서울대, 서울대학교. 또 어디 거? 의대. 저 혐의점이 지금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아니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 MT에서도 만날걸? 맞아요. 네. 궁금해. 어쨌든 수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권이었다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적 어떻게 났습니까? 저 2등이요. 공식적으로 나 전교 2등이다? 네네. 내신이 그러면은 전 과목 다 하면은 1.28, 주요 과목 이런 걸로 하면은 1.26. 더 올라가네? 뭐 한문 이런 게 어. 1등급이 아니니까. 한문에서 좀 힘들었어요? 일단 뭐 한의학과 이런 데 가면 한문 많이 나와서 좀 쉽게 안 되는. 의대는 뭐 괜찮아. 영어 오히려 중요하잖아. 영어 잘해요? 뭐 오. 적당히. 이런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야, 적당히 만점자면 저 엄청 잘하는 건데, 하은 친구가 이제 1.1 몇 정도. 전교 1등, 2등. 근데 이제 네. 일본어랑 기가를 합치면 제가 조금 더 높은데 빼면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오히려 미묘하게 반대야. 여기는 오히려 포함했을 때가 더 높은 거잖아요. 네. 와우, 대단합니다. 수시 6장 다 썼나요? 네네. 어디 썼죠? 서울대, 서울대? 연대, 청대, 울산대, 한양대, 고대. 근데 고대만 떨어졌어요. 고대 면접이 조금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네. 고대 면접이 안 맞았어? 네. 또 이렇게 되죠. 자, 어디 썼죠? 서울대, 연대, 성대, 학종, 논술, 그다음에 울대, 고대. 고대도 안 갔어요. 고대 면접도 안 갔어? 야, 저는- 고대 후면접 아니야? 네. 안 갈만 하지. 잠깐만, 그래. 안 갈만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가면 안 되지. 고대 가면 안 되는 게 돼버렸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능 당일로 돌아가서 한 과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국어는? 언매했죠. 자, 수학은요? 미적분. 탐구는요? 탐구는 물리원이랑 지구원 했어요. 야, 요즘 사실 굉장히 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하은 친구는 그럼 선택 과목이 화원이랑 생투를 했어요. 생투! 네. 그럼 생투 만점? 네. 그럼 더 놀라운 건 화원 만점. 이번에 화학이 정말 오랜만에 이 만점자 기준 표점으로 1등이에요, 난이도가. 네, 맞아요. 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석 축하드립니다. 아니, 좋았네, 선택이. 이걸 예상했다고? 네, 오늘 그 본인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걸 받는다고. 고생했어요. 일단 키가 왜 이렇게 앉아 빨리. 수혁 친구 국어 어땠어요? 저는 사실 언매를 풀 때까지는 올해도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엄매 또 35번부터. 네네. 그다음에 문학을 푸는데 문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평소보다. 야, 그래가지고 문학을 좀 빨리 풀고 독서도 막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가지고. 국어 딱 보고 다 맞았다. 느낌 왔어요? 네. 진짜로? 친구들이랑 바로 매겨봤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다 맞겠다 했었죠. 하은 친구는 국어 좀 어땠어요? 저는 문학 엄매 독서로 풀어서 문학 풀면서 좀 쉽다 해서 거기서 시간을 엄청 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가 갈리네요. 선택과 먼저 풀거나 거의 문학 먼저 풀거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독서 먼저 푸는 사람 솔직히 저도 태어나서 한 명도 본 적은 없거든요. 좋습니다. 수학은 사실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6월, 9월보단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 6월, 9월 비교해서 6월이 또 좀 셌잖아요. 맞아요. 킬러는 좀 뒤로 빼놓고 그거 말고는 딱히 막히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킬러 22번이죠.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빼곤 다 풀었습니까, 처음에? 30번까지 다 풀고 그다음 22번을 풀었죠. 이야. 하은 친구 좀 어땠어요? 22번이랑 30번은 제일 뒤에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친구 22, 30? 그다음에 21번, 29번까지 이렇게 다 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막히 없었고. 네, 그렇게 평소랑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고 오, 역시 만점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합니다. 이 만점자들은 영어를 도대체 듣기 때문에 몇 개를 독해를 푸는가? 독해 첫 문제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빈칸 첫 문제까지 푸는 거. 듣기 할 때? 네. 제가 좀 많이 푸는 편이에요.
나 이거 처음 봐. 아, 잠깐 유학파예요? 아니요. 와, 순수 국내? 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는 저 진짜 처음 봤거든요. 좋습니다. 아, 본인 듣기 때 독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맞아요. 쉽다고 하는 문제들 거기까지만 풀어요. 제대로 된 독해 들어가기 전까지. 오케이, 그 이상 뭐 장문 독해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구나. 듣기 풀고 독해 쭉 들어갔을 때 영어는 뭐 무리 없었나요? 영어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어요. 자, 이게 여기서 거짓말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현행 만점자 제도가 말이죠. 이 절평은 90점 만점 처리란 말이에요. 영어 솔직히 틀렸어. 솔직히. 다 맞았어요. 진짜요? 이거 풀 때는 좀 헷갈리는 게 꽤 있었거든요. 영어 다 맞았어요? 네. 우와. 하나 친구. 영어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진짜 만점자들이네. 자, 이제 진짜 본승부입니다. 이 과학탐구 영역은 정말 실수끼리의 싸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원 지원. 물원을 먼저 보잖아요. 솔직히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니 물어는 객관적으로 쉬웠어요. 물어는 만점자가 다른 건 나만 쉬웠는데 물원은 솔직히 다 쉬웠잖아, 얘들아. 이거니까 지금. 이제 지원입니다. 지원 커트라인 또 낮았어요. 딱 지원을 치고 나서는 이거 만점 아니겠다. 이야, 최수혁이 발목을 잡는 문제 드디어 나옵니까? 15번이었나? 네. 그게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거는 틀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 하은 친구는 화원생투잖아요. 네. 화원이 이게 비킬러가 아니었어요. 시간 안에 다 풀었어요? 2, 3분 이렇게 남았어요. 야,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빡빡했어요. 문제 생? 본 사람은 진짜 정상인 아니잖아, 솔직히. 수신데 거기 수신데 투과목을 보는 거는 이게 선 넘었잖아. 왜 투과목 봤습니까? 생원 가계도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생원 도저히 유정 가게돈 내가 이건 아니다. 사람 할 게 진짜. 아니다. 네. 차라리 생투로 가자. 그런 판단을 한다고 따로. 이제 물리도 하기가 싫었고 전 지구과학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네. 없었어요. 수학에 조금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야, 수학 자신 있으니까 수학 빠리빠리 돌아가니까 본인 직감했어요.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탐구가 자신이 없었어서 네. 3등급, 3등급 뜰까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다 풀긴 다 풀어서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많이 틀려봤자 한 개 실수로 1등급은 다 나오겠구나. 둘 다 만점이나 맞아냈는데 자, 과목별로 공부법. 그래서 국어 중 공부. 본인 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풀기도 풀고 강의도 많이 들으면서 최대한 좀 더 잘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잘 읽으려고 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 잘 올라가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피지컬? 국어 피지컬. 체력 자체도 길러야 되고 좀 글을 읽는 태도? 이런 걸 둘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 밸런스를 약간 잡으려고 했던 것 오케이, 이해도 잘해야 되고 네. 글 전체도 조망할 수 있어야겠고. 본인은 좀 어땠어요? 국어가 효자 과목이었어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국어였어요. 제일 자신 없는 과목. 독서 같은 경우는 인강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처음부터 좀 다시 배웠던 것 같고 문학은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시라 하더라도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놓치는 부분 없는지 꼼꼼하게 읽는 연습까지 하니까 문제가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수학 공부 좀 어떻게 했어요, 수혁 친구는? 일단 2학년 때까지는 기출 위주로 반복해서 여러 번 풀었고 네. 고3 때는 현우진 쌤 뉴런 들으면서 혹시 빠진 거 없나 체크하고 뉴런 그 커리 좀 타긴 탔네요. 풀커리 다 했어요. 고3 때 풀커리까지 탈 시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수학은 뭐 자신이 있으니까 뉴런도 웬만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가지고 조금 띄엄띄엄 한다든지 배속을 한다든지. 배속으로 이렇게 어. 체크하면서 모르는 거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하은 친구는 수학은 좀 어땠어요? 저는 자신 있었다 했잖아. 근데 그 궁금해.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니고. 1, 2학년 때 내신 범위가 기출이었기 때문에 기출을 한 4, 5번씩 걔는 계속 풀었던 게 엄청 도움이 돼서 3학년 때는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기출 기반 개념들이 이미 확립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 실전으로 들어갔다고? 고3 때? 네. 잘했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 고3 때. 그래서 수학의 시간을 많이 줄였으니까 다른 과목에 바탐이랑 국어 이렇게. 과탐이랑 국어 본인도 국어 자신 없었으니까 드디어 미지의 과탐입니다. 이 과탐 공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능장에서 현역 때 만점을 맞아낼 수 있는지 일단 물지 선택 왜 했어요? 지구과학은 사실은 표본 수가 많고 그나마 좀 할만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구과학을 그냥 일단 받고 시작을 했고 좋아요. 왜냐면 선택자 수가 제일 많은 건 팩트니까. 아니 사실 근데 물리가 네. 화학이나 생명에 비해서는 50점 받기가 쉽거든요. 본인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50점 따기 기준으로 그 싸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난 물리가 괜찮은 것 같다. 인강이나 여타 교재들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물리는 백이범 쌤, 강민웅 쌤 엔제도 한두 권 풀었어. 지구학은 오지훈 쌤 풀커리 하고. 이 정도면 메가의 아들이야. 일단 아들이야. 하은 친구는 화원생투야.
생투. 이게 사실 자료도 없고 막막해요, 사실은.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현강만 이제 좀 유명한 게 있고 그것도 교육 특구 중심으로 몇 개 있고. 그쵸. 그쵸. 제가 들을 순 없으니까. 일단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3번씩 다 풀었어요. 와, 그러니까 원래 나온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네, 그거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를. 그거를 3번 풀고 이제 기출은 당연히 여러 번 해놨고. 기본이고 뭐 당해 수트 사설이 몇 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를 했어요, 저는. 중고거래,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아니 이거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사놓고 애들 엄청 안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투 같이 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친구랑 반띵을 해가지고 중고거래를 해서 저희 둘이서 나눠 풀고. 그럼 그거 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아니, 배송- 택배로. 네, 네. 돈 붙여주고? 아, 요거 많습니다. 요거 요즘 많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공통점도 좀 맞은 것 같고 그 만점을 맞은 이유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증거를 준비했어요. 생기부입니다. 자, 이거는 뭐 바로 직방이죠. 생기부를 2명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진이 왜 이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막 딱 찍고 넘어가 찍고 넘어가.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네네. 행특이 좀 특이하네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지닌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함. 이 정도면 거의 이국정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역량. 무슨 의사죠 이게? 정밀의학이라고 해서 오. DNA 어. 이런 거를 컴퓨터로 알고리즘으로 뭐 분석을 한다던가 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미래의학을 하고 싶다. 네네. 오. 하은 친구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분야. 구체적이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생기부를 이제 그쪽으로 맞춰서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본인도 수술을 또 이것도 다르네. 근데 이제 큰 수술 같은 건 약간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비인후과는 작은 수술이 많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수술. 좋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정도로 1학년을 스타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2학년, 3학년은 그냥 또 의사라 썼어요. 혹시 인생은 모르잖아. 아니 글자 수가 부족해서 그래. 짠스 부족이라고? 그런 변명이 진짜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부를 검사해봤는데 야 이거 증거조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장난 아닙니다. 점점 더 혐의점이 좀 명확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심층 조사 파트에 거짓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최수혁 기자부터 손을 넣어주세요. 나는 대학 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연예이다. 노. 너무 갑자기 막 매력이 막 진짜 아니라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연애도인데 오. 연애 가장은 아니에요. 그냥 다 하고 뭐 거의 AI야. 야 부담이 심해지겠어요. 연호 잡았다. 절대 똑같은 질문 아닐 겁니다. 공부는 재능이다. 예스. 이게 수능 만점자입니다. 와우. 와우. 난 이 맑은 청아한 소리를 이 기계에서 야 이게 나 비싸게 샀어요. 대박이네. 재능도 있다. 그게 재능도 반영이 된다.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그 한시를 생각했을 때 재능 노력의 비중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능 한 40? 재능 40, 노력 60. 노력의 방점을 좀 더 중요하다. 네. 찍어주고 싶다. 이런 말인 거죠? 네. 좋습니다. 용의자들은 2023 수능 만점을 받아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 진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계기를 중간에 살면서 느낀 적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좀 아팠어서 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을 들었는데 종양이랑 정밀의학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내용을 접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진짜로 뭔가 연구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흥미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종양의학과. 사실 아무리 그 과학기술 발전해도 아직까지도 이제 완치가 안 된 불치도 너무 많고 우리가 늘 그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몸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다. 네네. 학종자 한 학년이 몇 명이죠? 135명. 많다. 톡방 이미 초대됐어요? 수시? 될 텐데. 의대는 만들지 말라고 그 정시 나오면 같이 만드는. 진짜? 우리는 급해가지고 그냥 다 모였는데? 샴푸하자마자 하는? 바로 한 잔 때리러 왔어. 그렇구나. 둘은 일단 번호 교환했어요? 아까 했어요. 아까 촬영장 와서 했어? 방금. 방금. 좋습니다. 서로에게. 네, 얼마 뒤에 한 달 또 봐야 돼. 한 2달 뒤에도 또 봐야 돼. 3달 뒤에도 같은 동아리 할 수도 있어. 우리 앞으로 6년 동안 잘 지내보자.
그쵸? 뭐 유급 안 하고 지나가면 쭉쭉 가는 거니까. 앞으로 더 친해지자. 그래요.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2024 수능을 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께 2023 수능 만점자의 기운이 갑니다. 저희 학교 후배들도 그렇고 대부분 바들바들 떨고 있을 텐데 너무 쫄지 말고 막상 해보니까 다들 해내는 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살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불안했어도 됐을 법한 일들에도 많이 불안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으면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결과를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2023 수능에 만점을 받아버린 사건으로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혐의점은 더욱 명확해졌는데요. 다만 용의자들의 고3 생활은 누구보다 치열했다는 점, 그리고 부족한 과목이 분명 있었는데도 그것을 극복하려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완성형에 처합니다. 완성됐다 이거야. 앞으로는 더 미생에서 완생으로 더 이상 해줄 말도 없고 나와! 나는 안 되겠어. 나와! 이 자식들이, 이 자식이 키가 왜 이렇게 커 이 자식은, 이 자식이. 안녕하십니까. 자,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만자 미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볼 용의자는 말이죠. 야, 수능을 만점 받을 뻔한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사건본에서 수능 한 개 틀린 용의자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목한 단 한 명의 용의자. 수능을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한 개 틀린 바로 이 용의자. 그리고 비운의 과목은 무엇인지까지만 확인을 하러 오늘의 용의자 직접 만나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반갑습니다. 앉아요. 얼굴이 살짝 그래도 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얼굴 괜찮아요? 이제는 다 회복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약이었다. 네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수능을 한 개 틀린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수능 하나 틀리고 간 대학교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의예과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한 개 틀려도 됐었네. 아니, 어차피 서울대의대 학번은요? 23학번. 그렇죠. 현역으로 지금 잠깐만, 이 만점자들도 서울대 의대 지금 들어갔는데 만점자들 보면은 본인이 좀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제 그 유퀴즈에도 나오고 저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까? 가채점 할 때 너무 그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곡을 찔렸네요 지금. 몇 개월간 지금 그 속이 쓰라렸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메가패스 들었죠? 네. 그럼 이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계좌로. 계좌로 아직 안 들어왔어. 후회받아. 근데 수능 만점자 몇 퍼센트 환급 받는지 아십니까? 1000%라고. 공이 하나 더 붙어버려서 이젠 괜찮아요. 용의자는 친구들 제보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용의자를 제보한 건지 본인 알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 틀린 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고등학교 출신이죠? 대구에 있는 대건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건고. 일반고입니까 자사고입니까? 자사고예요. 소문이 많이 났습니까? 수능 한 개 틀리고. 학교가 어렸었겠죠. 그렇게 보셨습니다. 제보자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주세요. 2명이나. 야, 이거 오늘의 이제 그 용의자를 이 경찰서까지 데려온 우리 대단한 제보자들입니다. 누가 먼저 자기소개할래요? 제가 먼저. 좋아요. 자,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인 23학번 남경민이라고 합니다. 고대가 응원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응원가 뭡니까? 민족의 아리아 가장 좋아합니다. 자, 민족의 한 소절 갑시다. 자, 질주가. 좋았어. 저는 아주대학교 의학과 23학번에 재학 중인 이재민입니다. 본인 또 의대야? 이국종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죠. 그렇지. 친구들도 장난 아니네. 이 친구, 너 저기 몇 등이야? 이과에서 전교 8등입니다. 문과에서 3등하고. 야, 잠깐 그럼 수민 친구가 학교에서 그럼 몇 등이라는 얘기야? 1등 했어요. 수능도 한 개 틀리고 학교에서 수시 내신도 전교 1등? 네. 본인들이 제보를 해주셨잖아요. 수능 한 개 틀린 친구가 이제 본인 진짜 찐친이야. 이거 기분이 어때요? 자랑스럽죠. 진짜 자랑스러운 거 맞아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친구 평소에 공부하는 거 보면 얘는 다 맞았겠다 싶었거든요. 진짜?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따로 뭐 용의자로 저희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임마! 사진이라도 한 번만. 내가 끝나고 해줄게. 하나 둘 셋.
수능에서 한 개 틀린 과목은 과연 무엇일지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작수 선택 과목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언어와 매체. 그렇죠. 수학은 미적분. 과탐은요? 물원이랑 생투했어요. 생투를 했다. 와, 이러면 서울대를 무조건 정시까지 노린단 마인드로 간 건데. 서울대를 2학년 때부터 좀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지균으로 쓸 거면은 투 과목을 해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했고 생투를 내신에 또 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두 싶었죠. 과목.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셨어요. 과연 이 한 과목 어디인지. 자, 한 개 틀린 과목이 국어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은 국어 풀고 나서 다 맞았다 싶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로? 제가 평소에 막 모의고사 풀면은 국어가 100점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틀렸겠지 싶었는데 다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완전 국어는 고점 찍은 거네. 네. 자, 그렇다면 잠깐만, 한 개 틀린 그 과목이 수학입니까? 아니에요. 수학은 뭐 사실 아닐 것 같았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풀었어요? 수학은 제가 원래부터 뭐 순서대로 쭉 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22도 그냥 쭉? 네. 쭉 다 풀고 몇 분 나왔어? 30분 가까이 남았던 거. 와. 검토했죠. 그래서 한 개 고쳤어요. 96 맞을 뻔했네? 네,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영어도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다 맞았습니까? 사실 영어 90점. 영어 90? 아니, 딱 말할게. 2등급이었어. 여기 못 나왔어. 아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여기 못 나왔어. 그렇다면 아직 한 개 틀린 과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어에서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원에서 틀렸나요? 아니에요. 물리원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몇 분에 다 풀었어? 다 풀고 마킹까지 하면 한 1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20분 만에 다 풀었다고? 예. 그렇다면 이미 공개됐습니다. 한 개 틀린 과목은요, 바로 생명과학 맞아요. 모의고사 때 생투도 못 푸는 문제가 본인 있었나요? 네, 딱 그 유형이에요. 코돈 추론. 18번 제가 틀린 문제 그 문제 빼고 다 풀었을 때 한 6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마킹도 해야 되고 약간 좀 쫄려가지고 못 풀었어요. 그래서 찍었죠. 틀렸어요. 수능 끝나고 다시 풀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풀어보죠. 네? 안 돼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누구 맘대로. 진짜 풀어요? 어.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답은 기억나요, 솔직히? 답은 기억나요. 아까 자기소개할 때 본인이 서울대 의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정시로 교육 갔습니까? 수시로 갔습니까? 정시로 갔습니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투 과목 선택한 보람이 있네. 네. 교육 정시로 일단 갔으니까. 아까 전교 1등이 했죠? 네, 맞아요. 수시 납치를 안 당했네? 면접을 안 갔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전형이 수능 뒤로 다 밀어놨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고요. 혹시 어디 썼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가천대, 경북대 의대로 썼어요. 전교 1등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올 의대. 이 서류 결과는 다 어땠습니까? 그 연세대는 1차를 떨어지고 나머지는 서류가 붙었어요. 아니, 연대 의대에서 본인 1차로 안 받아줬어요? 문제를 못 알아본 게 아닌가. 그 얘기 어차피 본의 아니면 제가 할라 했어요.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신 자체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몇 점이었습니까? 1, 3학년 다 합해서 1.2 정도? 1.0x, 1.1x 이렇게는 안 나오네? 그거 자사고여서 그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2를 딴 것도 엄청난 것 같은데? 힘들었어요. 야, 이거 엄청나게 빡센 내신을 견뎌냈다는 건데 그만큼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시를 보고 나서 서류 합된 그 학교들은 다 안 간 거죠? 서울대학교 한 군데 갔어요. 서울대 의대는 다시 가야지. 어차피 정시로 가 서울대 의대인데 그죠. 안 갈 수가 없잖아. 아까 정시로 서울대를 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면접은 잠깐만 떨어졌네. 어차피 정시로 갈 거니까 약간 그 다중민이 면접 본 거 아니야 본인? 네, 맞아요. 그 결정적인 질문 기억나요? 학생부 그런 거 했을 때 제가 철학 시간에 칸트의 사상 가지고 의료 파업 문제를 약간 바라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질문으로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본인 활동 활동인데 질문이 너무 날카롭더라고요. 찔린 것 같았어요.
어려웠다는 느낌을 마지막에 들었어요? 네, 마지막에 나올 때는 좀 정시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이따 만나요? 이런 얘기 했나요? 얘기는 아니, 마음속으로만? 네, 마음속으로. 아, 정시로 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고. 정시 지원, 가나다군 어떻게 했어요? 가군에 가톨릭대, 나군에 서울대, 다군에 계명대 썼어요. 아, 당연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3개 다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메디컬 통과 단계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능 전체 3개 틀린 용의자 입시 스토리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용의자의 공부법인데요. 자,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냥 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진짜 요즘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죠? 네, 맞아요. 와, 뭐 벼락치기. 그런 건 딱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매일 공부? 네. 그게 너무 당연하고 숨 쉬는 듯이? 네. 밥 먹듯이? 내신 수능 2개 비중은 좀 어땠어요? 한 7대3? 8대2 정도? 내신을 좀 많이 챙겼어요. 오, 저 무조건 수시로 가겠다 이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쵸, 전교 1등인데 수시로 가야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꾸준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루 루틴 같은 것도 정해져 있었습니까?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10시까지 국어 공부하고 12시까지 수학 공부하고 야, 좋다.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그 정도 영어 공부하고 과탐도 1시간씩 하면은 딱 5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과탐 좀 부족했던 거 1시간 정도 보고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국영수 중에 좀 그날 부족했던 거 마무리하는 식으로 했어요. 진짜 제가 들어본 역대 루틴 중에 가장 완벽하다. 이 어떻게든 수능 시간표를 그래도 맞추려고 하는, 부족했던 거를 수능 시간표 끝난 뒤에 보충하는, 네. 정말 그냥 완벽히 갔거든요. 한 개 틀린 게 거의 보장이 돼 있었다. 거의 이 정도인데요. 혹시 그 스파크가 튀고 막 공부할 때 뭔가 좀 짜릿하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성적이 좀 올랐다든가 뭐. 그런 짜릿함보다는 매일매일 할 때 좀 어. 성취감, 문제 하나 풀고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새로운 지문 볼 때 색다르게 재미를 좀 찾는다든지 그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학자 지문도 있네? 뭐 이런 것도. 네. 그 정도로? 야, 대단합니다. 인강, 뭐 학원, 과외 이런 공부 환경 좀 어땠어요? 인강 메가패스로 끊어서 오케이. 그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원은요? 학원은 안 갔어요. 역시 현장을 안 다녔어? 네. 과외도 안 했고? 네. 온리 인강 플러스 독학으로? 야, 온리 인강 플러스 독학으로 수능 한 개 틀린 거 가능하다. 여러분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고등학교 때 국어. 꾸준히 잘했어요? 고2 때까지도 약간 1등급이 좀 간당간당하거나 고2 말에는 2등급 나올 정도로 그 11월 모의고사? 네네. 고3 내려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많이 했죠. 강의를 좀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좀 추천해달라 이런 말을 하니까 너는 약간 수능 국어의 교과서 같은 김동욱 선생님이 잘 어울리겠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극찬이. 김동수의 수능 국어의 교과서다. 스쳐 지나갔는데. 자, 성대모사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네. 진짜 친구 추천받아서 들었는데 좀 어떤 점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매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문을 중점으로 보고 늘 반응해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내가 이때까지 너무 문제에만 집중을 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고 문제 보지도 않고 그냥 지문을 온전히 이해해보는 그런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나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막 지문 하나 읽는데 30분 지금 걸리고 그랬는데 제가 12월부터 했는데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칠 때쯤 되니까 불안함도 좀 많이 없어지고 시간도 줄고 생각보다 너무 금방. 몇 달 하니까 그냥. 좋습니다. 국어 공부 꾸준히 해낸 결과를 수능날 획득을 했고요. 전 과목 다 잘한 편인데 근데 영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뭐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90점 만점수니까. 영어는 어땠어요? 고등학교 내내 가장 불안했을 것 같은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약간 영어가 힘들어진다 이런 걸 몸소 좀 느꼈거든요. 그렇지. 네. 조정식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어. 그전에는 한 문장 읽고 나서 다음 문장 가면 까먹고 그랬는데 네.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영어 문장을 읽는데 네. 그걸 읽고 나서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네. 나만의 말로 좀 바꿔서 네. 잘 기억하게 연습을 하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정식쌤도 사실은 그 이해를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 다음 문장 그래야 붙일 수 있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실천해 봤더니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어느 정도 쉬운 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다. 네네. 이렇게까지 학창시절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저스트 두잇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거 안 하면 불안해지는 그런 거예요. 와. 이제 심층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 오늘 넣어주세요. 솔직히 오늘 제보자 친구들이 나보다 이 영상 댓글 더 의식할 것 같다. 네.
틀리고 학교에서 수시 내신은 전교 1등? 네. 진정한 관종은 너였네. 그럴 리가 친구들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도 가장 관종은 너야. 기회가 좀 이상한데. 아닌가? 자, 여러분 용의자는 수능 만점 받을 뻔한 사건의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 최종 변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자, 서울대 정시로 합격한 친구 중에 수능 몇 개까지 틀린 사람? 제가 들었기로 일단 4개 틀린 친구까지 봤거든요. 네. 근데 수학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뭐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네, 근데 4개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수능 만점자들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 범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에 뭔가 기계가 있지 않나. 기계가 있다. AI가 아닌가. 저는 더 본인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서울대 동기 우리 최수혁 자 권항은 저 친구한테 한마디 자. 우리 만점자 친구들 약간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보면은 또 말도 많이 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얘들아. 아직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대하는데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신경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직 명확한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병들을 연구해보는 연구원으로서도 좀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야 오늘의 용의자 친구들의 제보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죠. 친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여기 제보해준 고등학교 친구들 일단은 이 자리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제보하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뭐야 이거. 약간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얘들아. 파이팅! 용의자는 수능 만점 받을 뻔한 사건의 혐의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이 생명과학 2만 한 문제 틀렸다는 사실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만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둬냈다는 점. 자 그리고 한 개 틀렸다는 사실을 이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까비 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그 형량 듣고 웃은 사람이 없는데 저도 이 대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아깝단 말이에요. 너무 자, 아깝네. 나가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까비. 자, 까비 한번 해줘요. 까비. 자, 그럼 상반기는 연애해야지. 시즌 때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카이스트 진학을 했다. 미쳤나요? 현 입시 메타 최고의 워너비 대학의 이 서울대 의대 이걸 포기하고 지금 카이스트. 이거는 지금 바로 만나가지고 한번 이 사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걸어 들어온 것부터 임마! 자식이. 왜 그러시죠? 관상부터 임마. 너는 오늘 끝났어 이 자식아. 관상부터. 컨셉 알고 왔어? 보니까 다 무혐의로 풀리더만. 얘가 컨셉을 지금 어이구. 컨셉을 지금 어이구. 임마 너 지금 서울대 의대 포격 카이스트가 이게 혐의 맞죠? 혐의는 아니고 사실은 맞죠? 예. 사실이다. 굉장히 수상합니다. 자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카이스트 1학년 22학번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엽구만. 우리 친구 얼굴이 굉장히 작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미윤이는 얼굴 작으시잖아요. 그럼 많이 들어. 많이 나오는. 이거 참여 너 경위. 까비. 보자마자 이거 장난. 이 친구 심상치 않은 친구입니다. 자 일단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의대를 포기했다. 이 말은 즉슨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맞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나? 아주 난리 났어. 즐겨야죠. 가지 않고 그렇죠. 카이스트를 선택했다. 이거 맞아요? 유사하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자 얼마나 잘 봤길래 서울대 의대권 성적이 뜬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적표 보여드릴까요, 그냥? 얘가 야 뭐야 이거. 아니 뭐 보물찾기 할 때 숨기는 것 마냥. 야 1등급에 100분이 100. 야 대단합니다. 와 이 성적표 많이 부러운데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을 텐데. 운이 좋았죠. 짱이 겸손한다고? 심상치 않다. 그럼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뭐죠? 분이엘 고등학교.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수능 제일 잘 봤죠? 그렇죠. 전국에서도 전국에서도 거의 제일 잘 본 축에 속하죠? 제일은 아니고. 한 10손가락 정도. 그럼 뭐야? 연습 10손가락 정도. 정말 미친 성적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의대 버리고 카이스트 가가지고 올해 1학년 딱 다닌 거다. 맞죠? 그렇죠.
본인이 의대를 안 가려고 한 이유는 그냥 흥미가 없어서? 흥미도 없고 제가 그 의사라는 직업이 모르는 사람이랑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컴플레인 이런 거 받아줘야 되고 그런 성향이 좀 필요한 걸로 제가 그 파악을 해서 아 나는 의대는 나랑 안 맞겠구나 해서 되게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카이스트를 결국 입학을 했잖아요. 수시로 납치된 거예요? 아니면 정시로 한 거예요? 카이스트를 오게 된 건 정시로 오게 된 거예요. 수시를 그럼 아예 안 썼어요? 아니 수시를 써서 가나다군을 못 쓰게 되는 바람에 이제 군대로 카이스트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카이스트가 군에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시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 일단 내신은 몇이었어? 내신은 1.1 후반? 중반인가? 이런 전교 1등 했나요, 본인? 2등입니다. 수시로 대학을 어디 썼어요? 저 이제 물리학과 기균이랑 본인 물리학과가 그럼 일단 학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고 싶은? 그쵸? 왜 물리학이야? 꽂혀서 그냥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 여기서 전등에서 조명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 막 이걸 4개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뚜샤뚜샤 하면 이제 빛이 막 속도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일반 의대 교과를 2개 썼던 것 같아요. 가톨릭이랑 고대. 잠깐만. 수시 때 의대를 썼네. 아주 앞과 뒤가 다 표리부동의 이거 용의자구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보험이죠. 저 서울대 안 가면 이제 야 원래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의대를 가고 싶으면 쓰고 서울대 공대나 자연대를.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쓰긴 썼는데 이것이 결국엔 서울대 물리학과 밑에 깔아준 보험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신기하네. 좋습니다. 고대는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아니 이제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돼. 이거 성적으로 의대를 안 쓴다고? 포항공대 이제 그 서류가 있겠고 면접도 있었습니까? 네. 면접 갔어요? 네 그래서 걸렸어요. 잠깐만. 아니 그 면접이 그럼 수능 전이야 후야? 수능 성적이 일단 그 나오기 전에 가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했으면은 이제 본인 성적 대강은 알았겠네. 그쵸? 아니 그거 보고 정시에 뭐 서울대 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면접을 갔어요? 그 고대 그 학추를 선생님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성적이면 무조건 이거 붙는다. 만약 그 담임쌤 말이 맞으면 저는 저 서울대나 포공이 안 되면 의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의대를 피하려고. 그래서 포공을 면접을 갔지. 일단 그럼 이제 수시 이 내장 결과가 어떻게 됐죠? 포항공대 추합이고 나도 다 강탈. 봐봐 이거 봐. 이게 보험 지금 보험도 안 됐고. 그쵸 보험이 안 됐어. 본인이 목표 학과도 안 됐고. 담임쌤 말도 틀렸고 나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거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 되면 그냥 거의 올클인데 다시 서울대를 지원할 수는 없겠고 고대를 피하려고 결국엔 포항공대 면접을 가서 포항대 붙어버렸기 때문에 정시로 군 내에는 가나다고 못 쓰고 군 외를 수밖에 없고 거의 카이스트밖에 없대. 카이스트에서 결국 카이스트 이상이 되신 거죠. 이 스토리 환장하는 스토리네. 진짜 미쳤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멘탈이 좋네. 안 좋아요. 좀 어지러운 시절을 겪고 이제 좀 괜찮아지. 본격적으로 이 용의자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시 성적 들어보니까 수시하고 정시 모두 퍼펙트했다. 수시는 좀 퍼펙트 안 한 거 아니에요? 떨어졌죠? 아니 수시 준비 자체 오케이. 준비에 있어서 결국엔 내신이 메인인데 내신도 극상위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공부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쁜 시간 안에. 특히나 고3 때 그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는 수능 준비하는 걸로 어느 정도 대비가 되거든요. 학교에서 내신도 수능하고 비슷하게 내줬기 때문에 대신 이제 국어나 영어 이런 거는 수업 출제 범위를 네. 많이 봐야죠. 그냥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은 다 계속 보고. 그 짜증나는 거 없었어? 싫어하고? 다 좋아했어? 국어 영어 재미없어. 그 외우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외우고 그냥 계속 가요. 네가 외웠기 때문에 내신 1등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외운 건 아니고 그냥 문장 단위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많이 보다 보면 네. 이제 약간 눈에 남는다고 해야 되나? 눈에는 남지.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아니, 머리 어떻게 남냐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한 막 5번, 10번씩 보면 그 문제를 시험 시간에 딱 봤을 때 이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게 보여요. 다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아. 제 공부법 얘기니까. 그래요. 다른 여타 과외, 학원, 인강 공부한 경 어떻게 잡았나요? 그 수학, 과학 이런 거는 네. 인강 듣고. 인강 듣고 네. 그리고 국어도 그냥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 조금씩은 그 강의 들으면서 그 수능 공부 조금씩은 계속 감 유지하는. 용의자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첫 타로 딱이네요. 아주 어그로가 클 것 같고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카이스트를 가버린 첫 번째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의 용의자로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증거를 미리 듣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봅시다. 아, 2021 현우시대 약점 체크. 본인 서랍에 있었던 거 맞아요? 그쵸. 틀린 문제만 인강을 들었나요? 아니요, 다 봤어요. 이건 다 봤어요? 전 문제? 네. 약간 공부하기 싫을 때 켜놓고. 공부하기 싫을 때 인강을 봤다고? 아,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이거 봅시다. 드릴 풀 때 여기 안에 푸는 친구도 있지만 따로 연습장에도 풀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글씨를 굉장히 조곤조곤 써서 여 안에다 다 쓴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다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제 22번에 포진하는 이제 최상 난이도 문제인데 풀이가 대부분 엄청나게 길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번 풀면 이제 최적의 루트가 그냥 아니까 그냥 그렇게 짧게 나온 거죠. 이게 원래는 문제 위에 오래 걸린 거를 다 별표를 쳐요. 그리고 다 지워요. 푼 거를. 그리고 이제 꽂아놨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꺼내서 별표 친 걸 다시 풀어요. 좀 빨리 풀리면 별표를 지우고 또 늦게 풀린 거는 또 별표를 치고 또 지워요. 본인은 어쨌든 공부량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차를 다시 돌아서 풀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푸는 거죠. 궁금한 사항 좀 여쭤봐도 돼요? 아, 네네. 수학의 기하를 봤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언제지? 고1 땐가? 학원에서 미적 툴을 아니 몇 살이냐고. 아니 미제 그 원투 시절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미적 투 개념을 다 나가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기하해야지 해서 그걸 했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수능도 이걸로 봐야지 해서 그냥 본인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약간 미적분하고 기하를 둘 다 하고 싶은데 어차피 내신 교육 과정에 미적분은 있으니 오케이 그럼 기하를 수능으로 보면 되겠네.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뭐하는 와 이거. 그래서 확통은 안 했어. 그래서 확통 하나도 몰라요. 자,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제가 본인의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성적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6월, 9월부터 탁월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국어 선택하고 6월에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9월은 언어 매출 바뀌었어요. 왜 방황했죠? 화작을 이때 틀렸어요. 아니 그래도 1등급이면 그리고 엄매가 이때 표점이 한 5점인가? 높아가지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났던. 네, 그래서 이건 좀 그래서 바꿨죠. 그럼 6월부터 다시 달리는 그 부담감이 없었어요? 너 지금 기아에 지원 물 텐데? 방학 때 열심히 했죠. 언어 매출 개념 그래 돌려야 되는데 돌렸죠. 빠르게. 한 2, 3주. 선택 과목 본인만의 조금 이렇게 맞는 좀 비법이 있습니까? 제 친구가 국어 강사님 중에 신용선 강사님인가? 그래서 그분께 좋다고 해서 그냥 들었죠. 메가스터디 신용전 선생님 걸 개념 듣고 그 다음에 그냥 기출 문법 문제집 하나 풀고 이제 엔제 이런 거 좀 풀고. 문법 시중 엔제 풀고 대단합니다. 어쨌든 선천적인 재능이 분명히 컸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친구가 분명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좀 성적이 나온 게 또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또 중요한 게 캘린더를 저희가 갖고 왔어요. 이 숫자가 좀 적혀 있는 것 같은 무슨 의미죠?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공부 1시간 적어놓은 거. 순공 시간 그래서 타이머 스톱워치 탁탁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는 날이 없네요. 거의 매일이 거의 매일.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인강이나 이런 거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1학기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서 4-5시간 정도 했지 않나 싶고 2학기 때는 수업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현역 시간이. 진짜 뭐 짠해서 엄청나게 또 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증거까지 봤는데 지니어스야. 이건 솔직히 천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것에 대한 좀 진실과 거짓 판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 테스트 킬 준비해서 기다려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옵니다. 나는 천재다. 아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왜 잠깐만. 큰일 나? 이거 제발. 침착하게 해봐. 진실하면. 망한 것 같다.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진짜 이상함. 진짜 억울해. 상현 친구. 겸손 코스프레 그만하자. 쉽지 않네요. 돈 넣어주세요. 작년 수능 솔직히 쉬웠다. 아니요? 이것도 거짓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큰일 났다. 왜? 어떡하지? 아니 이게 이상함. 한번 냈어. 나올 때 됐어. 아니 이거 진짜 개발하니까. 나 수능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억울하다. 유튜브로 안 해. 진짜 개억울해. 낱낱이 까발려졌는데 소감이 좀 어때요? 망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얘기할 게 아직 너무 많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변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정상 참작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상현 씨가 꿈꾸는 꿈이나 목표 있습니까? 연구를 열심히 잘 해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학생 가르치는 것도 하고 그 김상욱 교수님이나 정재승 교수님처럼 이제 대중들한테 뭐 나의 연구를 소개하고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쉽게 풀어내는 역할을 할 네네. 수도 있겠고. 김민우도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투 이런 거 이제 아, 허수도 이해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또 책도 쓰고 네. 그럼 강연 활동도 하고.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수능을 보게 될 우리 수험생분들이 충분히 이 영상 볼 수 있거든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찰을 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끝내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이창근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진실성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고 카이스트를 가버린 혐의로 오늘 조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혐의점이 매우 명확함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용의자의 학창시절의 노력과 절실함이 어필이 충분히 되었고 본인만의 꿈을 꼭 이루라는 의미에서 나도 돈 주니까 하는 거야. 와, 인형에 처합니다. 인형에 처합니다. 귀엽다.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민우님은 안 필요하신가요? 나와. 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민우입니다. 오늘 만나볼 용의자는 말이죠. 수시를 육강탈하고 정시로 가톨릭대 의대를 가버린 사건에 용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친구 N수가 아니라 현역이라고 합니다. 현역! 어떻게 고3 시절을 보냈길래 이러한 사건이 가능했는지 이 용의자 지금 만나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들어와요. 제가 이게 11회차가 지금 용의자를 보고 있는데, 실수상이네. 거의 제가 지금 많이 보거든요. 간단히 좀 자기소개를 요 카메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의예과를 입학 예정인 김신록입니다.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아니, 제가 수능 성적표를 인증을 했더니 갑자기 저보고 혐의가 있다고 여기로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팩트를 나열해요, 우리 조곤조곤. 긴장하지 마. 하나도 안 하는 모습? 얘 경찰서란 말이죠. 또 귀여운 매력 있네요. 본인 말이죠. 오늘 수시를 육강탈하고 정시로 가톨릭대 의대를 가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혐의의 첫 번째 부분이죠. 이 수시를 말이죠. 육강탈을 했다. 수시를 어디 썼어요? 의예과가 목표였기 때문에 의예과 위주로 쓰는데 하나는 이제 안정으로 쓰자라는 전략으로 고려대 완전 근본이네. 생명공학과랑 한림대의예과, 아주대의예과, 원광대의예과를 학종으로 이렇게 4개를 썼죠. 자, 그러면 다른 전형으로 2개를 더 썼다? 이제 논술로 경북대의예과랑 인하대의예과를 썼죠. 이논술 4학종? 이건 사실은 거의 상향으로 간단 말 있는데 솔직히 결과가 아무것도 안 됐고 진짜 육강탈? 이제 학종은 다 떨어졌고 논술은 수능 끝나고 안 갔죠.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다학종이 4광탈이고 2개 논술은 가지 않았다. 네. 수능 성적이 나오고 가채점 해봤더니 내가 신이 되어 있네? 진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적 갖고 왔어요? 갖고 왔습니다. 빳빳하니까 야, 대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어 표현점수 134, 100분이 100. 제가 이게 만점 표점을 제가 이게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34이 만점이에요. 맞습니다. 미적분 142, 100분이 100. 이러면 96점. 맞습니다. 96점. 내가 5세디고 왜 알고 있냐고. 영어 1등급인데 그럼 영어를 다 맞았습니까? 영어 2개 틀렸습니다. 여기서 2개만 더 틀렸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떴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났죠. 사실상 최상위권 이과 경쟁은 과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원 지원입니다. 가장 혐의가 깊은 점이 뭐냐? 바로 이 생명과학원. 100분이 100에 편점 72. 만점을 획득합니다. 지구과학원 편점수 69, 100분이 99. 지구과학원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1등급이고 역시나 수능 성적도 검증이 됐습니다.
2023 수능 그때 감정선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부터 엄매에 22분인가 썼어요, 제 기억에. 아 진짜 체감이 국어 끝나고 집 갈 뻔했습니다. 보통 본인 예상으로 어느 정도 커트를 했습니까? 늦어도 13분, 빠르면 와. 12분, 11분에 끝내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럼 문학에서 시간 세이브를 했어요? 모든 게 다 아는 작품이었고 보기 문제도 던져주는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사실상 엄매에서 시간을 소비한 부분을 거의 다 세이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0분을 되게 야무지게 썼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학인데 수학은 제가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40, 40분 정도 남았는데 22번 남았죠. 그래프적인 해석을 잘하는 학생이었다면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쉬워 하면서 풀었을 텐데 제가 접근을 그래프로 못하고 식으로 가버리면서 그냥 실력이 모자랐다.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겸손하네요 참으로. 2023 수능에서 이 과탑 말이 또 많은데 어떻게 이걸 유지했냐 이거예요. 유전 제일 어려운 거 3문제를 남겨놓고 15분 정도 남았어요. 실제로 그러면 한두 문제 찍었다? 이제 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네, OMR 먼저 했습니다. 선지 그 느낌적인 느낌이 1번 아니면 5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선지가. 와 그것까지 봤어요? 아 부족하네 1번 5번이. 5번이 많고 1번이 3개예요. 그래서 바로 1번 찍고 그게 맞았어요? 네, 맞았습니다. 와 이것도 나머지가 다 맞았다랑 가정하에 그쵸. 성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의 판단을 지금 했습니다. 이 시간 30분 안에 대단합니다. 2023 수능의 대밀 장치가 지구과학에 들어가거든요. 아 여기서 무너집니까? 지우1은 자신이 제일 있었던 과목이었어요. 아 실제로? 네, 왜냐면 내신 때도 워낙 빡세게 했었고 개념 쪽이다 보니까 생명처럼 시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50을 무조건 맞겠다란 마인드였는데 첫 쪽부터 좀 빡세고 시간이 꽤 모자르더라고요. 수능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개를 틀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본인이 진짜 뭐가 어렵고 뭐가 안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이걸 알고 풀었는지 약간의 운이 따라오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그 성적표로 어딜 썼을까? 가나다군을 어떻게 썼나요? 가구는 가톨릭대 의과를 썼고요. 네. 나구는 서울대 다음에 경희대 의과거든요. 그 높은 순위. 다는 사실 선택지가 그렇죠. 많이 없어요 이러면. 가족끼리 얘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완전 안정으로 순천향대를 쓰자. 현역보다는 뭔가 N수생들이 보통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제 잡는데 뭐 연대의대는 안 썼냐? 왜 안 썼냐?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연대 의대가 면접이 10%가 들어가요. 근데 물화생지 1, 2를 다 해야 되고 사회도 물어봐요. 사회에 관련된 거. 아,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좀 쫄릴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남자라서 아 하남자가 여기서 나오네. 그래서 최종 결과가 가다군 최초 합격을 했고요. 나군은 처음에 예비 5번이 떴고 예비 5번. 네, 추가 합격이 나왔죠. 그러면 메디컬 3관왕 축하합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건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의예과에 합격을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다. 네, 휘문고에서 내신 얼마였어요? 6.9였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높은 내신이라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내신 준비를 그럼 본인 열심히 했다? 3학년 1학기는 내신이 쉽다고 해서 1학기까지는 제가 내신 챙겼어요. 학교에서 일부러 3학년 1학기 내신이 좀 쉽게 내는 편이었다? 그건 아니고 애들이 워낙 던지니까 따기가 쉽다. 희문고가 내신을 많이 버리거든요. 맨날 밤새면서 한 달 동안 했는데도 2.9가 나오더라고요. 갓갓갓 빵보다 거의. 안 나온 이유는 뭐라 생각해요? 뭔가 암기 쪽보다는 빠르게 읽고 푸는 거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챙겼거든요. 이러면은 와 수능 공부할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지는데 정시를 공부할 때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나요? 이제 10으로 나눠봤을 때 국어 3, 그다음 수학 4, 과탐 2.5, 영어 0.5. 이 정도면 영어는 거의 콩알 만큼 단어만 외웠나요?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0.5야. 그러면 EBS는 학교에서 풀어주니까. 아, 그렇죠. EBS만 같이 나가고 거의 나오는 것만 외우고 단어장은 안 외웠거든요. 아 진짜로? 아 이 정도면 진짜 영어를 많이 터치는 안 했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뭐였어요? 여름방학 당시에는 수학이었던 것 같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과학이 더 자신 있어진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국어였나요? 영어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러면 비중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육모는 1등급이 나왔어요. 육모가 어려웠는데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구모 때 사건이 터진. 구모 때 사건이 터진다? 육모 때 애들 영어 어려웠다는데 나 1등급 받은 거 보니까 나 영어 나쁘지 않게 하나 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해버렸고 거의 육모부터 구모까지 영어를 그냥 놔버렸죠.
구모 끝났어요. 영어를 채점을 했는데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와, 쉬운 영어였는데 그때부터 영어를 미친 듯이 했죠. 바로 그럼 막바지 비중 변화? 영어 3, 국어 4, 수학 2, 과탐 1 거의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수능 직전에 국어를 올린 거는 거의 진짜 모든 수험생이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국어 첫 시험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근데 영어를 3을 올렸다는 건 진짜 9평의 그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하루에 모의고사 거의 2개씩 풀고 단어도 빡빡하게 외우고 그러면서 과학 비중이 자연스레 떨어지면서 이게 지구과학 2개 틀린 수능까지 굴러갑니까? 꽤 굴러갔죠. 기본적으로 기본기는 있었으나 최근까지 공부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둘이다 보니까 약간 또 자신 있었던 지구과학이 또 2개 틀리게 되네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과목별 밸런스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도 마지막에 비중을 바꾼 게 성공적이긴 했다. 너무 성공적이었죠. 네, 왜냐면 영어 이 떴으면 또 이게 애매했을 텐데. 맞아요. 본인만의 전략이 그래서 성공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역 때 공부 루틴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쨌든 내신도 지켜가면서 수능을 했는데 어떻게 국어를 공부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강민철 선생님 현강을 현강 풀커리? 네. 일단 제가 뼛속까지 이과였는데 국어를 읽어도 뭔가 읽은 것 같지 않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고 나는 뭔가 구조적으로 읽는 거를 더 잘할 것 같아서 강민철 선생님으로 선택을 처음에 했고 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왜 이 국어 지문을 다 읽고 남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좀 원인을 점점 알게 됐고 체계적으로 국어 지문을 읽는 방법을 거의 마스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강민철 현강을 어떤 바로 교재를 증거조사를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실제 수업 때 펜으로 이제 뭔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건 연결해서 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화살표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있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 치고 있습니다. 본인만한 구조 독해 얼마 정도 만에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을 정도 체화가 됐나요? 6개월 정도 듣고 여름방학 때쯤에 거의 제 거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6개월 정도는 해야 진짜? 완벽하게. 네. 제2의 강민철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제 거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학 공부법 중에 본인이 좀 추천해 줄 만한 문제를 풀기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살짝 구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22번을 제가 풀고 있을 때 제일 기초적인 거 이제 식으로 할까 아니면 도형으로 할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3차 함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미지수를 어떻게 놔야 할까 같은 간단한 것까지 이걸 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 좋다. 네. 오, 좋습니다. 과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좀 어땠어요? 이제 유전하고 비유전이라고 하더니 유전에서의 전략이 좀 중요한데 두 개 먼저 확실하게 풀고 하나는 찍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유전은 그냥 양측입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유전은. 그렇다면 보통 본인이 공부했을 때 전체적인 마인드 주변에서 수시 막 2학년 통으로 버리고 2학년부터 통으로 버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그냥 무시하시고 아무리 빨리 포기해도 2학년까지는 꼭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다 대신. 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2학년 끝나기 전에 수시를 포기해버리면 수능이 1년 넘게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1년 넘게 남은 시험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 재수를 시작해버린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쳐버려. 맞아요. 현역 정시 의대를 성공한 친구가 수시를 2학년 때까지는 내실 놓지 말라 이런 말한 건 정말 뼈있는 충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용의자의 공부 계획과 마인드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최종 심층 조사를 통해서 용의자가 말한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수능 만점자 영상도 봤는데 내가 더 잘한다. 수능 만점자보다는 못하죠. 솔직히 수학 22번 하나 차이였고 지구과학 원래 내가 걔네보다 잘했는데 수능 때 삐끗한 정도? 뭡니까? 아니 이게 기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기계가? 또 기계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데 나는 정시 지원대로 돌아간다면 연대의대 썼다. 안 쓸 것 같습니다. 안 씁니다.
이거 아니 아까 처음에 소리네 이거 완전.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진짜로. 사실상 여기서 촬영을 끝내도 된다. 거짓부렁이 자식으로 그냥 나타났습니다. 이 용의자는. 오늘의 용의자는 말이죠. 수시 6강탈을 하고 현역으로 정시 가톨대 의예과에 합격한 사건의 용의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변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순간 이런 건 없었어요? 엄청 많았죠. 특히 이제 수능 한 달 전부터 모의고사 하나만 못 보면 이게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컸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도 있었고, 그날 모의고사 보고 망해버리면 그날 공부 아예 하기 싫어지는,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워낙 잘했다 보니까 좀 기준치가 높았다. 네. 이제 대학교 진학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의대, 곧 죽어도 의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뉴스에서 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라는 뉴스가 저한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2020년쯤인가에 일본의 교수가 암 관련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 교수가 2030년까지 암으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거 보고 반해버렸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그럼 우리나라 노벨 생리학상? 그거는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것들 좀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평생 좀 고안해보고 싶다. 사실 거의 인생을 바치는 거잖아요. 네. 최종 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큰 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름방학 때도 큰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가톨릭 대 의대가. 근데 지금 꿈은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인간이 암으로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정말 멋진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자는 말이죠. 수시 6강탈을 하고 현역 정시의대로 가톨릭대 의예과를 가버린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혐의가 점점 더 짙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대를 들어가서 암을 정복해내고야 말겠다라는 포부를 지녔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미미노 주치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의대 커리큘럼 좀 잘 짜고 네. 나중에 아프면은 네. 좀 잘 진찰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미미민우님 정말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 이제 나와 이 자식아. 너는 이 자식 나중에 바로 모를 거야. 안녕하십니까. 뮤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민우입니다. 오늘 만나볼 용의자는 말이죠.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다가 경찰대에 가버린 이 사건의 용의자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경찰대 같은 경우에 정말 시험 난이도가 극악스럽기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다가 경찰대 뚫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대를 가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지금 바로 잡아서 만나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 승주야. 그래. 잘 지냈어? 그래. 야, 작년에 내 조서 쓰느라 고생했다, 너. 정말 이 경찰서에 이 찐텐으로 경찰대학을 다니는 이제 학생이 왔다니 좀 놀라운데요. 자기소개를 조금.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40기 법학과 3학년 엄승주 학생입니다. 그래, 승주야, 너 35기잖아. 35기? 어이가 없어? 아니요. 그래. 지금 말이죠. 경찰대 학생에서 용의자로 지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본인 지금 경찰대학 다닐 자격이 없다 이거야. 저요? 약간 배우상이야, 배우상. 아이돌상이야, 어떡해. 좋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학교 공식 뭐 정복이라 해야 될까요? 제복이라 해야 될까요? 네, 정복입니다. 정복. 여기에 뭐 패딩 못 걸쳐요? 네, 안 됩니다. 지금 날씨가 서울 기준 오전에 18도, 17도 영하로 떨어지는데 여기 와서 갈아입었습니다. 무식하긴 하네. 이거 입고 그러면 소개팅 나가도 있어요? 아니, 정복 입고는 힘들고 행동이 많이 제약돼 있고 뒷걸음질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곳은 이제 좀 특별한 졸업식이나 임용식이나 입학식 때도 입고 아니면 모교 방문 갔을 때도 이렇게 모교 방문 갔을 때 장난 아니었겠는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죠? 현대고등학교. 고등학교 현대고예요? 네. 어쨌든 부티가 좀 난다 했어. 이 지금 그 위에 요 훈장 같은 게 약간 달려 있는데 네. 세 개 짝대기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가 이제 한 학년이라고 해서 그래요? 네. 요거는 뭐지? 가슴팍에 기장이라고 해서 기장. 네, 학교 생활 이제 하면서 오. 상을 받거나 그런 일 있으면 이제 하나씩 추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적 우수상 하나랑 신입생들 교육하면 받는 그런 기장도 하나 있고 홍보단 기장도 하나 있고. 홍보단은 뭐 여기 좀 돼야 되잖아요. 뭐 얼굴로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 고려해서. 대외적인 이미지와 비주얼? 고려해야죠. 뭐.
먼저 경찰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지금 경찰대 일단 시험 정확히 어떤 이제 항목으로 조금 배정이 돼 있나요? 네, 1차 시험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허. 2차에 이제 체력 시험을 보고 체력 시험? 네네 3차 때 면접, 4차 때 생활기록부 성적하고 네. 마지막에 5차가 수능 성적입니다. 총 1000점 배정해서 네. 야, 이 정도면 이제 지덕체를 다 갖췄다? 아니 그 급인데요? 보통 합격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매년마다 다르기도 하고 본인 몇 점 맞았어요? 제 기록은 800점대 후반, 중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800점 중후반?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비율이 큰 게 뭐예요? 일단 1차를 통과해야지 다른 네.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1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이라고.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 네. 경찰대 일단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잖아요. 수능 성적도 굉장히 잘 봤을 것 같아요. 수능 결과는 그 당시 어땠어요? 지구과학 4개 틀렸던 것 같아요. 이야, 지구과학만 4개 틀린 거예요? 네, 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와, 대단합니다. 지구과학 몇 등급이었어요? 그래도 1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아니, 근데 본인 국수영어를 다 했는데.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1차 시험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수능은 이제 11월에 보잖아요? 경찰대학 1차 시험은 언제 봐요? 7월 그때 당시로. 그때 이제 더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맞아요. 네, 좋습니다. 시험 과목은 이제 1차가 국어, 수학, 영어로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총점이 300점? 네. 솔직히 본인 몇 점 맞았어요? 네, 254점. 254점. 이거 굉장히 1차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나 있거든요. 지금 수능은 올 1등급에 국어, 수학 원점수 만점 확정인데 경찰대 시험은 엄청나게 지금 그래도 틀린 문제가 좀 있다란 말이죠. 수능 유형하고 경찰대 시험 유형, 공동정화 차이점 좀 있을까요? 더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국어, 수학, 영어 시간 좀 기억나요? 국어가 45문항이 60분이었고 어허. 영어도 45문항이 60분, 수학이 25문항에 80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수학 같은 경우 이제 5문제 적게 돼 있고 현행 수능하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와, 문제는 시간이 네. 수능보다 짧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범위는 수능 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EBS 연계가 좀 더 적게 되기도 하고 영어도 이제 듣기 시험이 없는 대신 이제 단어가 좀 엄청 어려운 단어들. 영어가 좀 차이가 크네. 일단 듣기가 없네. 네. 경찰대에서 영어는 듣기를 강조 안 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경찰대와 수능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체력 같은 경우도 이제 50점인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체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관리를 했을까요? 한 달 전부터는 뭐 헬스장도 다니고 밤에 독서실 끝나고 앞에 있는 한강에서 이렇게 러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체력 내에서? 지금 좀 바뀌었는데 악력 그리고 2km 달리기 그리고 100m 달리기. 달리기를 2번 해요? 네네. 그리고 팔굽혀펴기 했었고 윗몸 일으켜기 했어요. 팔굽혀펴기는 그럼 몇 개 하는 거예요? 저는 몇 개? 39개? 40개 했던 것 같아요. 1분에. 1분에 40개? 제가 왕년에 말이죠. 진짜 카투에서 2분에 나 진짜 2분에 70개. 진짜로. 그 시절에는 이제 최종 관문인 면접이 그래 남아 있는데 면접은 뭐 어떤 질문들이나 뭐 면접이 종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 네. 인성 적격성 검사 그리고 창의성 검사 있었고 집단 토론 이렇게 있었는데 집단 토론도 있어? 네. 창의력 검사는 이제 지원자를 앞에 앉혀놓고 좀 뜬금없는 질문들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거. 기억나요? 무인도에 알몸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원주민들도 있다 이런. 원주민가? 본인 어떤 대답했어요?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흔들어서 막 열매 같은 거를 떨어지게 한 다음에 같이 내려와가지고 저도 열매인 척. 뭐라고? 진짜 창이 기발하다. 그러니까 알몸이니까 열매가 된다고? 약간 빵 터졌을 것 같은데? 네, 약간. 들어보니까 이 경찰대에 합격하려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경찰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공교 시절에 준비를 했길래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공부법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일단은 국어부터. 국어는 사실 제가 기출에 가장 초점을 둬서 공부를 했었고. 네, 그럼 수능을 일단 20학년도 국어는 일단 만점 맞은 거죠? 네. 이래도 기출만 가지고 지금 만점 맞았다?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죠. 3학년 때부터 메가스터디 김도욱 선생님. 현관 단과 들었어요? 네네, 단과. 거기서 이제 김동욱 선생님 현관. 그럼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동네 좀
좀 작은 학원에서 교습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고. 아, 수학 같은 경우는? 네네. 네. 시중 문제집들은 거의 다 풀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경찰대학도 그 문제집도 다 풀고. 경찰대는 사실 기출문제 말고는 볼 게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여름방학에 딱 1주 동안 이제 8개년 기출문제집 사서 하루에 2개년씩 이렇게 풀었던 거. 아 8개년? 다 같이 있는 국영수 문제집을 사서. 아 맞습니다. 이게 또 시중에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일단은 지금 경찰대학은 그렇다 치고 수능은 또 과탐을 봤단 말이에요. 네. 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학을 제가 백호 선생님 수업. 아 백호쌤 현강. 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백호쌤 듣고 지금 만점을 20학년 받은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지구과학만 지금 4개 틀리고 최종적으로 대단합니다. 야, 이랬으면은 충분히 경찰대 이외에 다른 이제 좋은 대학교들도 갈 수 있었으나 경찰대를 그래도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경찰대 말고 그러면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수능 뒤에? 아니요, 따로. 네. 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네. 이러면 공부하면서 뭔가 슬럼프는 없었어요? 트럼프가 있기에는 너무 성적이 처음에 잘 안 나왔어가지고 아, 몇 등이었는데? 400명 중 200등 정도? 내신 4.5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내신 4.5?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얼마였죠? 2점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2점 중반. 고3 때 내신이? 1점대. 그러니까 그럼 4점대, 2점대, 1점대 상승곡선을 그린 내신이고 저기 몇 등까지 간 거예요? 최고가 2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전교 200등 시작해서 2등? 이건 학교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그 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순공 시간. 밥 먹고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한 15, 16시간. 15, 16? 방학 때는 그렇게 했었고 와. 아니, 계속 집중이 돼요? 집중 안 될 때는 그냥 쉬는 시간 가지긴 하죠. 쉬는 시간에 뭐예요? 저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노래 잘할 것 같아. 노래 잘 부르죠? 노래 잘 못하고 저 뉴진스 좋아해요. 아, 뉴진스 하이보이요? 네, 뉴진스 하이보이요? 아, 이게 말로만 들어서 정확한 또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하면 이런 상승곡선을 그렸는지 좀 증명할 수 있는 공부 흔적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가 한 3개 정도 발견이 됐어요. 스프링북인데 지문을 잘라 붙였네? 나올 만한 EBS 지문들 외우려고. 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2013년부터 19년도까지 수학 오답 정리. 와, 아니 근데 글씨를 무지하게 작게 쓰네. 한 페이지에 문제를 15개를 때려박아. 야, 피눈물 방지 개념. 피눈물은 무조건 방지하겠다는 마인드. 플래너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보통 남학생이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 다르게 써가면서 공부 시간을 표기하긴 않는데 이거 뭐야? 수능 한 달 전부터 딱 썼던 플래너라서 제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대학 마크가 있어요? 이건 그냥 너무 가고 싶어서 제 로고 인터넷에서 따서 붙였죠. 저는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뒤지기 싫으면 문제 읽고 답을 골라가라. 피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은가?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야, 진짜 대단하다. 피땀 눈물 엄청 좋아하네. 이 정도면 예전 싸이월드 감성도 있고. 플래너만 보면은 사실은 진짜 왜 상승곡선을 이뤄냈는지 이런 것들이 여실히 보이는 역대급 증거들이었어요. 본인이 공부하려고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밤을 많이 샜어가지고 몇 시까지 해봤어요? 내신 때는 진짜 한 3일 정도 안 잤던 것 같기도 한데 3일을 안 잤다고? 네, 근데 내신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아, 보통 마셨던 음료나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3리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3리터 그게 증거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옆에 어머니 카페 해요? 그냥 1리터짜리 3개 이렇게 가방에. 이걸 담담하게 풀어내지만 엄청난 그 고행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인데요. 바로 멜로디언입니다. 자, 멜로디언 실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이에요. 네. 오!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쳐드릴게요. 무조건 아이돌이지. 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한 가지 검증을 추가적으로 한 게 폐활량이 딸리네. 사실 이제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다가 경찰대를 갔잖아요. 피아니스트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피아노는 3살 때부터 했었던 것 같고. 피아노를 3살 때부터 쳤다? 네. 갑자기 이제 경찰대로 틀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캐나다랑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 잠깐만. 초중을 지금 캐나다에서 보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한 3, 4년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캐나다랑 미국. 네네네. 야, 유학생활 했네. 그래서?
음악을 너무 오래 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찰대 꿈을 언제부터 가졌길래? 이제 피아노를 쳤을 때도 약간 외국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네. 제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걸 같이 하는 걸 찾다 보니까 네. 경찰 내 외사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하. 뭐 경찰 준비할 거면 경찰 대학을 가야지. 힘든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공부 방법을 아예 몰라서 진짜 하루 12시간씩 했는데도 막 4점대 이렇게 나오고 했어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은 완전 좀 노배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 아예 텅텅 비었으니까 그때부터 다 따라 적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수학 같은 경우는 노배상도 쉽지 않다 보니까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썼다. 지금까지 해당 용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모범적이고 뭔가 좀 감춰진 악마의 속내가 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거짓말 테스트입니다. 나는 때로 거울을 보면서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아니요. 자식이! 아주 거짓 프로이구만. 이상하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경찰서에 배치하십시오. 이걸요? 용의자를 단속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용의자는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다가 경찰대를 가버린 사건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최종 변론에게 딱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 경찰이 되는 게 아니라 범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경찰대 학생이기 때문에 경찰대에 대한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대 어디 있죠? 충청남도 아산시. 과팅돼요, 과팅? 과가 2개밖에 없어서 법학과 있고. 행정학과예요. 본인은? 전 법학과. 그럼 이제 다른 대학교하고 그런 이제 뭐 미팅을 한다든가. 미팅 많이 하죠. 네. 아, 미팅 많이 했어요? 아 저는 막 많이 나가진 않았고 자꾸 이 그냥 대타 이렇게 가끔씩. 어디 학교였어요, 미팅? 고려대학교 친구들. 아 맞다. 고려대학교 친구랑 사귀었다고? 아니 사귄 건 아니고 그냥 사귄 건 아니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안 사귀었어. 커리큘럼 뭐가 있습니까? 1학년 때 일단 공통학과로 들어가가지고 다 똑같은 필수 과목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성적 순으로 법학과, 행정학과, 지망순대로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네. 3학년 때는 이제 융복합 트랙이라던가 교환학생을 할 수도 있고. 방금 교환학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교환학생 제도로 본인이 또 다녀왔나요? 네, 저는 어디 갔다 왔어요?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경찰 관련 학과? 네, 크리미널 저스티스라고 범죄? 네, 형사사법학과랑 형사사법? 피아노 이렇게 이중 전공했었던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외국에 수학하고 싶은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은 이제 더 자유가 많으니까 네. 경찰대학교만의 좀 독특한 문화나 규칙, 좀 이건 다른 대학교하고 다른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구성원이 적다 보니까 마주치는 분들 다 인사를 하는 게 90도 인사? 90도 아니면 경례? 제복 입을 때는 경례하고 그리고 제복 안 입을 때는 적당한 거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내규에 있습니다. 대단하다. 승주야. 잘 잡혀있네. 본인은 경찰대학 졸업하면은 최종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지금 생각해둔 게 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대학원 가고 싶어서 아, 그래요? 유엔에도 경찰이 있기 때문에 야, 국제기구에서 그런 법 집행 활동이나 좀 개도국 가가지고 법을 질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 이 타이밍에 이제 그 후배들, 1학년이 될 후배들한테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43기 학생 여러분들 학교 입학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4년 동안 학교에서 기회도 많고 정말 좋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사이에서 행복한 4년간의 추억 정말 기쁘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용의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다 경찰대에 가버린 사건으로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요. 더욱더 조사를 진행할수록 혐의점이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용의자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찰대학을 지금 성실히 수업을 듣고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1위와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앞으로 범인들을 체포할 때 더욱더 확실하게 1위와 하는 느낌으로 잡아달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위와 이 자식아. 이거 제목이니까 잡을 수도 없고 나 같은 아니 이쪽이야 이 자식아. 여기 저리가. 이래서 내가 확 잡았다고.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미미입니다. 오늘 만나볼 용의자 말이죠. 수시로 의대 납치당할 뻔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보통 의대라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잖아요. 근데 의대에 납치를 당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혐의가 대단히 흉악한데요. 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 용의자가 의대에 납치당할 뻔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맞구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비주얼이 약간 카더 가던 느낌 나네. 천재상이네, 천재상.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3학번 유한영입니다. 유한영입니다. 뭐 사관학교야? 좋네. 진짜. 딱 지금 새내기 거의 군기가 잡힌 느낌인데. 그럼 이제 04년생? 네, 그렇죠. 20살. 네. 완벽한 고3 현역으로 서울대학교 입학에 성공한.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졸업시켰어요? 예, 했습니다. 신학기 맞이할 준비가 다 됐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AI예요? 알파고야, 알파고? 오케이, 유파고. 좋습니다. 아주 흉악한 혐의임을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인 말이죠.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뭐 당연히 의대부터 놓고 안 갔으니까. 여기 온 게 아닐까. 안 갔으니까. 누가 봐도 사투리거든요? 그렇죠. 대구에서 왔으니까. 지금 거의 채팅으로 입력하고 답변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이죠. 이 수시로 의대 납치당할 사건의 혐의점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의대 납치에서 구원을 해준 게 서울대 컴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냥 제가 갈 데를 간 거죠. 본인이 처음부터 원했고 그쵸. 자신 있었고 예. 실제로 갔다.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대를 안 가고 지금 컴공을 갔다. 어쨌든 이 혐의란 말이에요. 일단 수시예요, 정시예요? 수시죠. 야, 수시로 서울대 어디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당연히 썼고요.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천대, 그리고 순천향대까지 의예과 썼고 군외로는 카이스트 썼습니다. 5의대 1컴공. 이거는 진짜 흔치 않은 그런 지원 자료인데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의대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의대부터도 당연히 전 서울대 컴공 갔을 거고 5개를 다 붙었어도 전 서울대 컴공에 갔을 겁니다. 진짜로? 예. 그럼 서울대 컴공 안 갔으면 재수했어요? 그렇겠죠? 무조건 내 꿈은 설컴공이었다. 예. 아니 그래도 6장 중에 5장이 의대다? 사실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를 넣으면 5장이 남으니까 선생님들도 이거를 비워놓기는 아쉬웠던 건지 이렇게 의대를 써보면 어떻겠냐 건의를 하셨고 저도 의대가 과연 진짜 붙을까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컴공 말고는 어차피 원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쓸 수 있었던 거죠. 이 중에 합격 몇 개 했어요? 순천향대 의대 빼고는 다 떨어졌고 성대는 1차 합격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학과가 그렇게 간절했던 이유 서울대 컴공과 왜 간절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고1 때 학교에서 파이썬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이쪽이 좀 적성에 맞다라는 걸 처음에 느껴서 이제 컴퓨터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또 수학 하나는 잘했었거든요. 수학은 왔다였어?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관심을 갖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또 컴퓨터공학부에 가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군 외인 카이스트는 굳이 왜 썼어요? 제가 여기서 보이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 아무리 그래도 인간미야? 최소한의 인간미. 와, 인간미로 카이스트 썼대. 와, 씨.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컴이나 카이스트 둘 중 하나는 붙겠지.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하나 깔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도 컴공의 목표가 확실했지만 의대가 좀 안 끌렸던 그런 이유는 있나요? 사람의 건강에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픈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사람을 케어해주고 이런 것도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의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람보다 기가 편하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혹은 의대를 썼을 정도면 내신은 거의 뭐 퍼펙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좋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포산고등학교. 이 내신 몇 점 됩니까? 1.17? 전교 몇 등이에요? 1등이죠? 전교 1등이야? 네. 1학 1학기랑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간 게 이상하다. 안 갔으면 이거 학교 난리 났다. 그럼 수시 최저가 있었습니까? 네네.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수능은 당연히 봤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용의자의 수능 성적표를 확보를 했습니다. 야, 대박이네. 아니 엄청납니다. 야, 이거면 수능 전체 몇 개 틀린 거예요? 5개였죠? 각 과목별로 어떤 걸 틀렸죠? 국어가 2개, 수학이 1개, 그리고 지구과학 2개 이렇게 5개 틀렸습니다. 근데 본인의 커리어 하이였어요? 아니요, 커리어 로우였습니다. 와,
수능 때 로우가 전체 5개다. 이거 수능 성적을 들고 갔어도 무조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수 이건. 100분이 100백인데 네. 과연 이 성적을 정시로 갔어도 여러분 설공 붙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많이 예측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사건 번호 XXX 시즌2에서 수능 1개 틀린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능 만점자들, 수능 2개를 틀린 이창현님, 수능 3개를 틀린 김실롱님, 수능 4개를 틀린 엄승준님, 그리고 오늘 주인공 수능 5개를 틀린 유한영 용의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수능 1개 틀린 분이 있거나 내가 수능을 1개 틀렸다 하신 분이 있다면 제보 메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수능 1개 틀린 사람 있나요? 아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이 최고였다? 최고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한 성적이지만 뭐 제가 아는 민망하면 모든 사람 빨개 먹고 다니겠어. 본인은 아쉬웠다고 하지만 내신, 정시, 수능 모두 잡은 그런 거의 AI형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내신과 정시 모두 다 잡을 수가 있었는지 공부 전체적인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이었어요? 저는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회독을 많이 했다? 몇 회독했나요? 5에서 10회독.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많이 할 때는 거의 뭐 15회독까지도 해본 적도. 15회독? 네. 아, 본인만의 해독법이 뭐예요? 저는 회독을 할 때마다 일단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항상 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볼 때는 문법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글을 한 3-4파트로 쪼개서 글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의 전체적인 주제 이런 걸 보면서 회독을 할 때마다 스타일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전체 먼저 조망한 다음에 깊이 있게 또 그 지문을 파고드는 네. 순봉 시간 체크했어요? 14시간에서 컨디션 좋을 때는 16시간? 시험 기간에는 한 15시간에서 17시간씩? 진짜 완전 공부 올인하는 하루에는 잠자고 밥 먹은 시간 빼고는 다 공부에 올인을 했던 엄청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과목별로 좀 천천히 좀 살펴볼게요. 수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나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베이스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제 서점에 가서 개념서를 사서 공부했죠. 부모님이 시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미리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떼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요? 네네. 중학교 때? 네, 처음에는 계기가 그거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학이 점차 재밌다 라는 걸 느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수학을 미친 듯이 파고들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피지컬 자체를 조금 더 키우고자 했습니다. 순수한 지적 호기심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겸손함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또 자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는 사실 최근 기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다 회독하고 그런 거예요? 그쵸, 최근 기출하고 이제 그 해에 나오는 수능 특강. 영어는 또 80% 이상 영단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단어를 뭐 따로 매일 외웠어요? 중학교 때 외운 단어들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뭘 한 거야? 와, 중학교 때 영단어도 또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과학 탐구, 이 탐구가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후반부 NG가 모의고사 엄청 풀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소화했나요? 네, 저는 특히 모의고사 형태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소화를 해내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감각을 이제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백이범 선생님의 이제 노말하고 블랙 모의고사, 강민웅 선생님의 이제 특난도 모의고사 이렇게 모의고사류들은 거의 뭐 전부 다 섭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촬영 끝내죠.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거 애들 그래요. 그 지구과학 2는 많이 안 한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공부했을까? 개념은 이제 학교에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인강을 따로 듣진 않았지만 이제 오지훈 선생님의 뭐 매직 실전 문제풀이나 아니면 이제 오직 모의고사 이런 거는 이제 구매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 모든 과목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교 1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엄청난 피지컬의 소유자, 대단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로 의대 납치 당할 뻔한 사건의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공부해지는 게 내신 1.17에 전교 1등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시에서 의대를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이제 포커싱해서 계속 생기부를 적었으니까 전공 적합성 면에서 좀 부적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제가 생기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봐요. 아하. 본인이 좀 중점을 뒀던 부분 있습니까? 일단은 생기부에서 가장 뭐 큰 특징이라고 하면 과고, 영재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 학과에 많이 올 걸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적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심화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최대한 이제 거의 뭐 대학교 전공 수준의 이제 심화 활동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공학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본인의 고교 활동 뭐라 생각해요? 1학년 때 이제 RSA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RSA? RSA 그런 이제 암호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오네. RSA 그 나오네.
학교 특색 창의 주제 활동에서 RSA에 CRT가 적용되는 원리를 탐구함. 시간 복잡도 문제를 이해하고 RSA의 암호 복호화식을 증명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네. 열심히 했죠. 이걸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2학년 때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가 성공제에 상용화가 된다면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RSA 암호를 풀 수 있다. 오늘은 수사가 불가능하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 뭘 여기서 더 파고들고 하는데. 새 특도 보도록 하죠. 수학적 직관력 및 효상적 전환 능력이 매우 탁월한 학생. 타원 곡선에 대한 심화 탐구 보고서는 논문 투구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큼 이 학생이 뛰어난 수학적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학생,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의 역량. 와, 이런 멘트도 적어주네. 아, 이 정도면 거의 고등학교 3년을 컴공을 위해서 달려왔다. 뭐 수능과 달리 생기부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 생기부 보면은 거의 뭐 뻑갈 거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와, 컴공의 거의 정수인.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울대 컴공 면접도 봤죠? 네네. 기억에 남는 질문 있어요?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걸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죠. 소수의 개수가 이제 K개로 이제 유한하다고 가정을 하면 편집자 비상! 이제 새로운 소수가 이제 생기게 돼서 라는 걸 증명할 수 아, 막, 야. 친구들이 부른 혹시 뭐 별칭 같은 거 있습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냥 AI다, 컴퓨터다. 아,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용의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흉악한데? 네, 요 증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쉴 때 수학 문제를 만들면서 돈을 벌었다.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돈이 됩니까? 아니, 문항 공모를 받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만든 문제를 제출하고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꽤 짭짤하죠. 좋아요. 얼마 벌었어요? 등록금을 내고 마물 정도? 진짜? 가정 문제들이 좀 어떤 문제인지 간단히 좀 설명 가능할까요? 난이도 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와 이제 뭐 도형에서 나오는 이제 극한 관계를 이제 다루는 문제인데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아닙니까? 그쵸. 네. 거의 뭐 단골 소재죠. 네. 그리고 이제 난이도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적인 상황에서 풀이를 주고 빈칸 채워넣기. 난이도 상 같은 경우에는 좌표 공간에 이제 두 구가 있고 도형의 이제 길이의 최대와 최소 이런 걸 묻는. 대단합니다. 이게 거의 뭐 수학의 도가 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 조사까지 맞춰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혐의점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은 혐의들을 심층 조사하겠다. 거짓말 테스트입니다. 나는 면대 의대가 붙었다면 거기 갔다. 아니요. 의대에 붙어도 당연히 저는 서울대 컴공 갔을 거고 5개를 다 붙었어도 저는 서울대 컴공에 갔을 겁니다. 자식,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식아? 저희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지금 이미 10개가 다 할 말이 없다고. 아니 저기서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조작을 하고 있다. 야, 조작설까지. 나는 사실 AI다. 맞다. 뭐야, 이거. 최소한의 인간미는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자는 수시로 의대를 납치당할 뻔한 사건의 용의자로 나와 있습니다. 초유의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최종 변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내내 서울대 컴공이 내 인생 1순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기대돼요? 서울대 컴공이라는 집단에 가면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더 덕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좀 새롭게 느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뭐 대학 와서 사실은 뭐 CC나 소개팅이나 이런 관심 있잖아요. 이 카톡방 쏟아질 텐데 뭐 없어요?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3월부터 난리 미팅이 들어올 시즌은 아니고 나름 기대하나요? 슬프네요. 좋습니다. 입학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알고리즘 뭐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과 굉장히 딥하게 접목이 되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이때까지 해봤던 암호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수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좀 더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네,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학교 졸업하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RSA가 그 RSA를 연구한 세 사람의 이름의 약자를 따서 RSA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것처럼 제 이름을 딴 진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인만의 알고리즘. 네. 이게 이제 다른 우리 미래의 이 제자들의 세특에 쓰이겠네. 본인의 알고리즘 활용한 추가 연구 같은 거. 이야, 좋습니다. 자, 용의자는 수시로 의대 납치돼 버릴 뻔한 사건의 혐의를 갖고 조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계속된 조사를 할수록 혐의점이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용의자가 이 컴퓨터 공학과만을 목표로 3년 내내 달려왔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학도라는 꿈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컴퓨터 좀 고쳐줘! 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가능하겠어? 이런 거 배우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 일부러 다른 사람 듣는 말 미리 한 거야. 여기서 이제 낙인 찍어 놓겠습니다. 그런 거 배우는 학과 아닙니다. 그런 거 배운 학과 아니다? 야, 꿀팁 알려줄게. 따라와, 이 자식!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